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정세윤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누구든지 조금씩은 양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면 비대칭이 유독 심하다면,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진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안면 불균형이라는 것, 어떤 증상인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스마트폰 시대죠. 그래서 명소를 가거나 어디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 다들 이렇게 셀카봉 하고 사진 찍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유난히 이 셀카봉으로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칭이 더 두드러진다고 해서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고 뭐 사진에 의해서 자기가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면 비대칭이라는 정의를 보면은 그 얼굴에 윤곽이 있죠. 네. 윤곽이 좌우각 또 전후각 이렇게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상태가 안면 비대칭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나 비대칭이 돼야지 내가 안면 비대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집에서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 사진을 정면으로 해서 사진 찍는데 찍을 때 약 10도라든가 15도 정도 높은 상태에서 네. 턱하게 보이게 코를 중심으로 사진 한 장 정면으로 사진 찍습니다. 네, 살짝 고개를 올려서 찍어야 되는 거군요. 예, 그 코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사진을 A4 용지에다가 딱 복사해서 네. 거울로 있죠. 오른쪽 면을 딱 대보면은 오른쪽 얼굴이 보이고 왼쪽 얼굴은 왼쪽 얼굴이 보이는데 유난히 네. 이렇게 좌우가 틀려 보이는 경우는 비대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도 나와요. 네. 딱딱 비교해보면 내가 진짜 비대칭이 심하구나. 그럴 때는 이 비대칭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대칭을 볼 때 요거는 좌측을 합성한 것이고 요거는 우측을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합성 상태를 보고 우리가 진단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비대칭을 치료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보는 각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환자들 와서 나는 눈높이가 틀려요. 나는 입술이 틀려요. 코가 틀어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그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얼굴의 중심선이 딱 보고 좌우가 틀린지 또 얼굴의 좌우 길이가 좀 틀리다든지 그다음에 이 두상 비대칭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 네.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 크기하고 눈썹 높이 눈 높이가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귀 있죠. 네, 네. 두상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특히 귀 높이가 틀려요. 아, 귀 높이도 다를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다음에 광대도 한쪽이 크고 한쪽이 좁고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네. 넓고 좁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 있죠. 코가 휘어져 보여요. 네, 얼굴이 네. 틀어져 있으면은 코가 틀어져 있는데 이 틀어진 상태에서 코를 맞추면 더 이상해집니다. 아. 이 판을 먼저 맞춰놓고 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가 틀어졌다고 해서 병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비대칭만 딱 조정되면 코가 반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네. 그다음에 이 저작근 때문에 볼 크기 있죠, 볼살. 네네. 이것이 씹는 작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발달되고 안 발달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름이 있죠. 이 주름도 깊고 낮고 그런 경우도 봐야 되고 입선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웃을 때 또 틀어진 사람들이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빨을 보면은 치아 중심선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중심선이 틀어진 경우. 윗니와 아랫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턱관절에서 벌렸을 때 턱관절이 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같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턱선이 있죠. 턱선이 틀어진 사람들, 올라간 사람들, 뒤로 빠지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세를 반듯하게 앉아도 자세가 틀어진 경우, 네. 그다음에 골반 어깨 높이가 틀어진 경우, 측만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체크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죠. 안면에 그 입방선을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전신 자세를 검사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X선을 갖고 뼈에 진짜 차이가 있는가를 X선 2개 안면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체열 진단을 해서 이렇게 그 신경 기능 상태, 네. 근육 기능 상태를 봐요. 그래서 체열 진단에 좌우 얼굴이 많이 차인다면은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계속 이쪽으로 더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D로
전신을 얼굴을 3D로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전후, 앞뒤를 다 검사할 수 있고요. 얼굴의 그 오피메트라고 해서 이 턱 관절이 얼마나 틀어졌는가 네. 그것이 보는 검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어디를 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거울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진단법도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자,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이 비대칭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비대칭이 왜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대칭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진성 비대칭이 있고 가성 비대칭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골격성 비대칭, 비골격성 비대칭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골격성 비대칭은 아나골 이소증이라고 해서 이제 아나골이 이렇게 발달 상태에서 이상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런 경우는 골격성 비대칭이에요. 그다음에 반면 예소증이라고 해서 이쪽 얼굴에 그 광대라든가 턱각이라든가 얼굴 쪽이 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유전적이라기보다는 태어나면서 어떤 상해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을 보일 수 네.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두증도 5살 이전에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얼굴 머리가 틀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롬보급병이라고 해서 어떤 얼굴에 어떤 그런 신경 기능 장애 때문에 얼굴에 그 이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섬유성 골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자꾸 턱이 뼈가 이상하게 네. 얼굴이 이상하게 막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턱 돌출증이라고 해서 턱이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비롯하면 수술을 해야 될 이런 골격성 비대칭은 약 5%입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95% 가까이가 다 비골격성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네. 이것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틀어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수술은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겠네요. 네. 원인을 보지 않고 그런데 비수술요법은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그 골격성이라면은 이미 자체 이 뼈가 작아서 틀어진 경우, 네. 요가 작아서 틀어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양악 수술이라든가 윤곽 수술이라든가 해야 될 필요는 느끼고 혹시 그런 환자가 온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겠습니다라고 의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네. 다른 경우 있죠. 그 외에 모든 그 비대칭 물론 또 외상으로 인해서 비대칭이 경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쳐갖고 네. 그런 것도 수술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나머지는 다 비골격성이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료 시기를 보면은요, 골격성 비대칭은 성장이 완료한 후에 하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비골격성 수술은 비골격성 그 교정 치료는 성장 중에 하면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턱이 있는 아이들이 네. 다른 애들이 이것을 상악을 더 발달시키고 하악을 발달시키면 주먹턱이 없어지거든요. 네, 틀어진 걸 바로 잡아줘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나무가 어렸을 때 이제 틀어지면은 줄로 딱 잡아주면은 더 빨리 빤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근데 수술요법은 다 자란 후에 재단을 해서 빤되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요. 네. 비골격성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원인, 생활 습관, 자세, 턱관절 이상 네.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한쪽으로 씹은다든가 턱을 개고 있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TV 볼 때 꼭 이렇게 앉아서 네, 한쪽으로 보시는 분 계시죠? 둔 넣어서 옆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은 그다음에 구호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꾸 이상한 표정을 한다든가 습관을, 표정을 네.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생활 습관이고 사실은 이제 자세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우리가 자세가 이제 우리가 보면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해서 반드 잡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든가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네, 짝다리 짚고 계시는 짝다리 분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틀어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고개도 이렇게 틀어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 근육은 잡아당기고 이쪽은 늘어납니다. 네. 그럼 얼굴에서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이곳이 습이 되면서 이쪽은 쫄아들고 이쪽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단순히 얼굴만 틀어진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자세, 척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나는 진짜 골격성인가, 비골격성인가를 잘 따져서 이것은 수술이 필요한가, 아니면 네. 비수술요법이 필요한가를 우리 환자분들께서, 환우분들께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자세나 습관으로 인한 비골격성 환자들이 95%나 된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자, 비대칭 환자라도 다 같은 비대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걱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네. 양쪽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요. 참 다양한데요. 우리 비대칭 환자들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지 그 진단 분류법이 따로 존재할까요? 그 안면 비대칭을 우리가 그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유형입니다. 네. 어떤 패턴으로 변했는가. 그리고 그 정확한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 방향이 설정되고 또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 환자가 턱관절만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턱관절을 맞춰야 됩니다. 간혹 이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오해를 해서 이빨이 틀어있으니까 이빨을 맞추면은 아. 비대칭이 교정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오해입니다. 이 턱관절을 맞춰야만이 비대칭이 치료돼요. 이 상태에서 이빨만 이렇게 변화시킨다 해서 교환만 맞춘다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 2가 뭐냐면은 이 턱관절의 이 비대칭이 오래되면서 이쪽에 신경이 많이 눌리고 근육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이 상악도 작아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요것도 좁아지고 요것도 좁아지는 네. 요걸 카테고리 2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악도 틀어지고 상악도 틀어지고 근데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죠.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은 아주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이 상악은 이쪽으로 틀어지는데 턱은 이쪽으로 틀어진 거예요. 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지그재그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턱관절을 먼저 맞춘 상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이나 원인이 세 가지로 이 분류가 돼서 치료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안면 비대칭에 있어서 특히 이 하악 비대칭에 문제가 되는 턱관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턱관절과 안면 비대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턱관절하고 안면 비대칭은 가장 상관성이 깊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턱관절이 한쪽이 늘어나서 틀어져서 빠져서 이렇게 해서는 비대칭이 오는 거죠. 네. 여기 턱관절에 문제에서 이쪽이 부어서 턱관절 디스크가 이쪽이 빠지고 이쪽이 늘어났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두개골 성장과 이 하악 성장은 시기가 틀려요. 아, 네. 다른 시기에 성장이 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요것은 더 어렸을 때 성장을 하고 네. 요것은 이제 이 아래턱 이쪽은 이 사춘기 때 그 급성장기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 턱이 작고 그래서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데 맞아요. 나중에 들면서 이제 턱이 자라면서 이렇게 어른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해서 그 외모를 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턱관절이 좌우로 틀어진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비대칭이고 이것이 턱이 앞으로 나오는 주걱턱. 네. 이것이 이렇게 주걱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턱이 뒤로 빠지면 무턱이 되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전방돌출증이라고 그럽니다. 주걱턱, 턱관절 클래스 3라고요. 네. 턱이 뒤로 빠진 경우를 클래스 2 무턱. 이것이 후방 함몰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 비대칭은 나중에 어린 데서는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군요. 어렸을 때는 요것이 발달이 적거나 얘들이 구호흡을 하거나 입으로 숨 쉬거나 그런 경우 할 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얘들이 그럴 때 숨을 쉴 때 코가 막히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입을 턱을 또 안 넣어서
이렇게 자는 애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양발을 잘 때 이렇게 누우면 이쪽이 눌려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코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으로 숨으니까 코는 발달 안 해요. 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대칭도 생기고 사람이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만이 코에는 사실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여기는 뇌고 눈 밑에 쪽 입 턱관절 이 가운데 있죠. 이거 다 코의 부분입니다. 여가 상악동, 전두동 안쪽에 그 사골동, 네. 접경동 이런 동굴들이 다 있어요. 그리 바람이 다 통하면서 그 뇌에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일종의 한풍기예요. 안 그러면 뭐로 코를 따로 만들겠습니까? 입으로만 숨쉬고 살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뇌 발달도 안 됩니다. 얘들이. 그래서 성장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 보면은 구호흡을 했을 때 왼쪽 아이는 입을 다물고 정상적으로 숨을 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컸고 반대쪽 아이는 입을 벌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자매인데 네. 부모하고 부모한테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이런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기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턱관절이 이렇게 치료가 되면 어떻게 안면 비대칭이 치료가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좀 그렇죠.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른쪽의 그림은 이 턱관절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이쪽은 더 커지고요. 이쪽은 짧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턱이 또 요것은 뒤로 밀리게 되고 요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 각은 커서 두드러지고 네. 이쪽 각은 뒤로 밀려서 뒤 후방으로 밀리니까 이쪽이 얍살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반대로 경우에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쪽은 길어지고 이쪽은 짧아지고 이것은 턱관절이 문제입니다. 턱관절을 중심을 맞춰서 이것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턱관절을 중심을 맞춰서 이 정상화되는 우리가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으로 우리가 그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카테고리 1, 2에 해당되는 치료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악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대로 상악에 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얼핏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수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치료가 그렇죠. 참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가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요것이 이제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인데 뼈가 이렇게 슈처라고 있죠. 이렇게 네. 봉합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의분들은 이 뼈가 통뼈로 된 줄 알고 있어요. 통뼈. 네. 이것을 뭐 어떻게 깎아야 되지 않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광대만 보더라도 이 광대 이쪽이 드러나면은 이 광대가 커지는 겁니다. 아, 분리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상한 자세를 하거나 이상한 습관을 갖거나 이상하게 자거나 습관을 하면 한쪽 광대가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쪽이 광대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고래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태를 갖고 여기다가 뼈를 깎는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더 네. 이상해지죠. 이 상악의 비대칭이 보면은 요것에 이제 비대칭이 와요. 이 관골과 상악에. 네. 이것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치를 조정해서 치료를 하고 이것이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상악의 비대칭이 되면 그 이빨로 이 서랍장 같은 걸 물 때 이렇게 틀어지게 물어집니다.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이건 상악의 비대칭이 심하구나.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 상악의 비대칭은 좀 더 하악 비대칭보다는 카테고리 2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치료를 결정하셨거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구체적인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CFRT-BT요법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풍선이죠. 풍선을 여기 이렇게 네. 이 풍선을 이 코에다
넣게 되는 거죠. 들어봐 주실래요? 네. 턱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이 축도골이로 돌려주는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축도골이 뒤로 빠지면 턱이 뒤로 밀리고 네. 올라가고 축도골이 앞으로 빠지면 나오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치료 갖고 또 하나가 구강 교정요법이 있어요. 네. 직접 그 구강에서 상악과 하악의 상태를 하고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나를 해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줘야 재발도 안 되고 방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CFRT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턱관절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침, 뜸, 그다음에 매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들었을 때그 연부 조직이 있을 때 매선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화시켜줘요. 주름도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이 턱의 윤곽, 그다음에 얼굴 윤곽, 그다음에 이 볼살의 윤곽 그런 것들을 많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 이 치료에 관해서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부작용은 없는지, 또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수술요법 하면은 치료 기간이 수술하는 시간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수술하는 시간을 해서 짧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준비, 수술, 재활, 회복, 재활, 적응 1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칭 요법은 수술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기간이 짧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벼운 경우는 20회 정도, 조금 중등도는 30회 정도, 네. 그다음에 조금 심한 경우는 40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치료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걸리고요. 네. 치료 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정해주고 자세, 바른 자세, 나쁜 생활 습관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장치 있죠. 이런 네. 턱관절 문제, 이 장치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옆으로 누웠거나 나쁜 자세로 잠을 자도 야가 잡아주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도 별로 없고요. 본인이 물론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 좋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안면 비대칭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비대칭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양악 수술, 네. 그다음에 윤곽 수술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비수술요법이라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아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비수술요법은 우리가 턱관절, 저평골, 이렇게 관골 것들을 조정해주는 치료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 골격성 비대칭은 나머지 95%가 비골격성이고 습관이라든가 나쁜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치료할 때 단순히 어떤 뼈를 깎는다 이렇게 그런 그 치료보다는 나쁜 것을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만족도가 9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안면 비대칭에서 고심하고 계시다면은 이 비수술요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안면 비대칭의 원인과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광주 김성은 한의원의 김성은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면 불균형, 미적인 측면 외에도 전신 건강을 지키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플러스 정세윤이었습니다.